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시작합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어젯밤 강원도 양양군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이 발생 초기에는 강풍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현재는 6시간 만에 진화된 상태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규엽 기자, 걱정이 많았는데요. 현재는 불은 모두 꺼진 상태라고요. 네, 날이 밝은 양양 산불 현장은 긴박했던 어젯밤에 비해서는 상당히 차분한 분위기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약 5시간 전쯤 산불 진화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됐기 때문인데요. 이 현장을 지키던 진화 인력과 장비도 상당 부분 철수하고 있지만 잔불 정리와 뒷불 감시로 여전히 현장에는 긴장감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산불은 어젯밤 10시 반쯤 양양군 양양읍 사천리의 한 창고에서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창고와 인근 주택 2동 등이 불에 탔고 인근 야산 6만 5천 제곱미터가 소실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강한 바람과 함께 불길이 거세지자 양양군은 산불 발생 1시간 뒤 긴급 재난문자 등을 통해 주민 대피령을 내리기도 했는데요. 인근 주민 80여 명이 마을회관 등으로 한때 대피했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번 불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에 날이 저문 뒤여서 진화 헬기 활용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요. 산림당국과 소방당국, 육군과 해군까지 1000여 명의 진화대원들이 나서 4시간 만에 주불을 잡고 대형 산불 비화를 막았다는 평가입니다. 현재 산림당국은 여전히 순간적으로 강한 바람이 불면서 다시 불씨가 되살아날 수 있어 당분간 뒷불 감시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불이 난 양양군 외에도 최근 강원 동해안에는 건조특보와 강풍특보가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이 잇따르고 있어 관련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금까지 양양 사천리 산불 현장에서 KBS 뉴스 강규엽입니다. 코로나19 소식입니다. 5단계로 구분되어 있는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가 3단계로 보다 단순하게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일률적인 영업 금지는 최소화하고 개인의 사적 모임은 규제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인데요. 새로운 거리 두기 개편안 방향을 김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는 5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최고 단계인 3단계가 돼야 10명 이상 모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3차 대유행이 절정이던 지난해 12월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며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이 부과될 것입니다. 당시 수도권은 거리 두기 2.5단계로 기준대로라면 50명 미만까지는 모일 수 있었습니다. 기준에도 없는 조치에 정책 신뢰도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런 명확한 방침이나 기준 이런 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알려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교시설, 요양시설, 직장 등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나오는데도 유독 자영업자들만 생업에 큰 지장을 받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자영업자한테만 일방적으로 힘든 그 짐을 다 전해주시는데 이게 한 달, 2달, 3달, 4달은 버틸 수가 있거든요. 이게 벌써 1년이에요. 이제 저희도 이제 한계점에 왔어요.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제시한 거리두기 개편의 방향은 일률적인 영업 제한보다는 개인의 행동을 규제하는 방식입니다. 자영업자에게 쏠린 사회 경제적 부담을 전 국민에게 골고루 분산시키겠다는 겁니다. 또 시설의 자율은 높아지는 대신 책임은 보다 명확해집니다. 방역 수칙을 어기면 곧바로 영업 정지와 구상권 청구 등 처벌이 훨씬 강화됩니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거리 두기 단계는 3단계로 단순화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1단계 10인, 2단계 5인, 3단계에선 3인 이상으로 미리 정해도 예측 가능하게 하자는 겁니다. 1단계, 1.5단계 이렇게 나눴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어렵고 단계가 변할 때마다 어떤 메시지가 달라지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거셀 때 미국에선 식당과 술집은 최대 4인, 밤 10시까지만, 영국과 독일은 밤 11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남양주 공장 관련 연쇄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장 직원 119명이 확진이 됐고 직원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다른 공장 직원도 감염됐는데요. 이 외에도 서울과 전남에서도 관련 확진자가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김민아 기자입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남양주 플라스틱 제조 공장 관련해 이 공장 직원 4명이 더 확진됐습니다. 이에 따라 공장 직원 누적 확진자는 119명으로 늘었습니다. 문제는 직원의 가족 등 연쇄 감염.
방역 당국은 확진된 직원들의 가족들을 밀접 접촉자로 분류해 검사를 진행 중인데 남양주에 거주하는 직원의 가족 3명, 안산에 집이 있는 직원의 가족 2명도 잇따라 확진됐습니다. 최초 확진자의 가족을 포함해 서울에서도 5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남에 1명까지 더해 남양주 공장 관련 외부 확진자는 지금까지 전국에서 모두 10명이 넘습니다. 업체 직원들이 이용한 식당, 산단 내 셔틀버스 등에 대해서도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외국인 정책과의 협조를 통하여 연락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입주업체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전수검사에서는 인근 다른 공장 직원 1명이 확진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만 플라스틱 제조 공장과의 연결고리는 없어 산발적인 감염의 추가 사례로 방역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한편 첫 확진자인 캄보디아인 직원이 서울 순천향대병원에서 검사 결과가 나온 건 지난 13일인데 관할 보건소는 이틀 뒤인 15일에나 결과를 통보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해당 직원은 결과 통보 하루 전 공장으로 복귀했는데 그 과정에서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미국인의 기대 수명이 77.8세로 2019년보다 1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폭 감소입니다. 김기현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미국인들의 기대 수명은 지난해 상반기 77.8세로 잠정 집계됐다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밝혔습니다. 2019년 같은 기간보다 1년이 줄어든 수치인데 미 보건당국에선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This is a huge decline, and it's not something that we've seen. I mean, you have to go back to World War II, 1940s, to find a decline like this. 실제 미국인들의 기대 수명은 20세기 초 스페인 독감 유행과 2차 대전 참전 당시 크게 출렁였을 뿐 이후엔 대체적으로 상승 추세가 계속됐습니다. 이 같은 급작스런 기대 수명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확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흑인과 히스패닉 등 소수인종이 백인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저소득층이 많고 열악한 보건 환경과 노동 조건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친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Because they are oftentimes in frontline, front-facing work, oftentimes low-wage work without the additional resources to protect themselves. 해당 통계는 미국 내 코로나19 사망자가 12만 명 선이었던 지난해 상반기만 집계한 겁니다. 이 때문에 사망자가 3배 가까이 늘어났던 연말까지 포함하면 기대 수명은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 사망자가 200만 명을 훌쩍 넘긴 만큼 각국의 기대 수명 역시 비슷한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방금 들어온 코로나19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6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소윤 기자, 신규 확진자 현황 전해주시죠. 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6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국내 발생은 533명이고 해외 유입은 28명입니다. 국내 발생 확진자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77명, 경기가 182명, 부산이 16명, 충남이 21명입니다. 설 연휴 이후에 확진자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건 공장 등 일터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경기도 한 공장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 사례를 언급하며 전체 직원의 3분의 2가 넘는 110명이 한꺼번에 감염된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다수의 확진자가 외국인 노동자로 일터와 기숙사에서 함께 지내며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고 외국인 노동자 대부분은 불법 체류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런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이 뼈아프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총리는 고용부와 법무부에 외국인 밀집 지역이나 사업장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153명이며 사망자는 6명 늘어 누적 사망자는 1,55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부에서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배달의 민족을 창업한 김봉진 의장이 세계적인 기부클럽에 전 재산의 절반 이상을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카카오 김범수 의장도 전 재산의 절반 이상을 기부하겠다고 해서 재계 릴레이 기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우정화 기자입니다.
세계적인 기부 클럽인 더 기빙 플레이즈의 홈페이지 김봉진 의장의 기부 서약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죽기 전까지 재산의 절반 이상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김 의장이 배달의 민족을 독일 기업에 매각한 뒤 보유 자산이 1조 원대로 늘어났기 때문에 기부액은 5천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의장은 평소 신념에 따라 선뜻 기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 자라 이만큼 부를 이룬 건 운이 좋았다는 것밖에는 설명이 되질 않는다며 부는 나눌 때 가치가 더욱 빛난다고 했습니다. 김봉진 의장은 이번 더 기빙 플래지 선언을 통해 여러 방식의 기부와 사회 문제 해결에 대한 도전을 이어나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또 그 경험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며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는 일을 꾸준히 해나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김 의장이 기부한 더 기빙 플래지는 전 세계 24개국 200여 명에게서만 기부를 받은 곳으로 1조 원 이상의 자산가들이 사회 평판 등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 기부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테슬라 CEO 앨런 머스크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한국인으로는 김 의장이 처음입니다. 김 의장은 이번 기부 외에도 교육 불평등 해결, 문화예술 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에 앞서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의장도 10조 원으로 추정되는 재산의 절반 이상을 기부하겠다고 밝혀 화제가 됐습니다. 이른바 자수성가형 창업자들이 통큰 기부를 잇따라 행동에 옮기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넘어 신선한 자극제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우정합니다. 미국의 화성 탐사 로봇 퍼서비어런스가 화성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5번째 화성 탐사 로봇 퍼서비어런스는 화성의 고대 삼각주로 추정되는 예제로 크레이터에 안착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7월 30일 발사된 퍼서비어런스는 화성에서 생명체의 흔적을 찾고 지구로 가져올 토양 암석 샘플을 채취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코스피가 6거래일 만에 돌아온 기관 사자에 힘입어 3,100선 회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매도에 나서며 연이틀 내림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지수는 10.73포인트 상승한 3,097.39에 코스닥은 4.81포인트 내린 962.61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밤사이 미국 증시는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와 불안한 고용지표, 대기업의 부진한 실적 발표가 이어지면서 주요 지수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반면 코스피는 기관의 매수 주도로 사흘 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외국인의 사자세가 유입되며 4% 넘게 강세고 현대모비스는 대규모 자사주를 취득 결정하며 2%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카카오게임즈가 K뉴딜 지수의 신규 편입이 결정되며 소폭 상승 중이고 반면 CJ는 호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5% 넘게 하락 중입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106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한동안 침체했던 중국 영화 시장이 올 들어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이달 16일까지 박스오피스 수입이 100억 위안, 우리 돈 1조 7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번 춘제 연휴에 개봉된 코믹 추리물 당인가 탐한3입니다. 개봉 5일 만에 박스오피스 수입 31억 위안을 기록하며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됐던 영화 시장이 춘제 연휴를 계기로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2월 11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 동안 티켓 판매액 60억 위안, 우리 돈 1조 300억 원을 돌파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그동안 상영을 미뤘던 영화들이 잇따라 개봉하면서 억눌렸던 관람 수요가 폭발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时间太爆满了，它现在是9点前嘛，到11点才有票，11点、10点以后才有票，就太晚了，我觉得，就改变计划呗。 고향에 가지 않고 명절을 쇠는 노동자들을 위해 정부가 무료 상영 혜택을 제공한 것도 관람객 증가에 한몫을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관람객이 몰리는 만큼 무인 예약과 체온 측정, 영화관 내 잦은 소독과 환기 등 방역 수칙은 더욱 철저해졌습니다. 또 영화관 내 관람객 수도 지역별로 50에서 75% 이내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독일의 스타트업 윙콥터가 개발한 드론입니다.
최대 시속 240km라는 세계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요. 배터리 한 번 충전으로 100km 이상 비행할 수 있습니다. 드론의 날개의 각도를 조절하는 틸트 로터가 탑재돼 있어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고 어디에서나 수직 이착륙도 가능하고 고속 비행도 가능합니다. 또한 목표 지점에 도착하면 공중에서 그대로 정지한 채 운반물을 지상으로 내려줄 수 있습니다. 행선지가 다른 2개 이상의 운반물을 운송할 때 매우 효율적입니다. 운송 중량이 최대 6kg으로 이 특수 용기에 백신을 넣으면 콜드체인 운송도 가능합니다. Also gegen Corona soll die Drohne eingesetzt werden, um schneller die Impfstoffe sicher und mit einer intakten Kühlkette von A nach B zu liefern. 윙콥터는 이미 유니세프와 함께 도보나 차량으로 닿기 어려운 오지에 백신을 전달한 경험도 있어 앞으로 코로나19 백신 공급에도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파리의 한 CBD를 활용한 제품 전문 매장입니다. 주로 다양한 향이 가미된 꽃잎차나 아로마 오일 형태의 제품들이 인기입니다. J'ai acheté du thé également, ouais, tout à fait. Et je trouve ça assez agréable et relaxant. Et donc en fait, finalement, ça qui est bien aussi, c'est qu'on n'est pas obligé de le fumer. CBD, 즉 카나비디올은 대마초의 일종인 햄프에 함유된 성분인데요. 환각과 같은 부작용이 없으며 통증과 스트레스, 염증 완화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합법적으로 생산된 CBD는 거래가 가능하다는 유럽 사법재판소의 호의적인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상점 주인들은 요즘은 건강에 관심이 있는 손님들이 마치 건강식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CBD 제품을 산다고 말합니다. Ces derniers temps, il y a beaucoup de CBD shops qui ont ouvert. Donc on essaye de se démarquer. On a fait une carte de fidélité. 유럽연합 집행위에서는 지난 4일 화장품 성분 명단에도 CBD를 추가했는데요. 앞으로 화장품 원료로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기후현의 한 공립중학교에 다니는 2학년 여학생. 입학했을 때부터 해군 군복과 닮은 세일러복 모양의 치마 교복에 강한 반발심을 느꼈다고 합니다. 男子はズボン、女子はスカートっていう分け方をされているのが嫌で、女の子っぽいものが嫌だっていう簡単に抑え込めるものではないなって思って。 결국 이 여학생은 지난해 여름부터 학교에 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난해 교복 등을 비롯한 학교 교칙 문제로 인해 등교 거부를 한 초중고생이 5,500여 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학생들 스스로 교칙 개정에 나선 학교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기후현의 이 고등학교는 학생회 요구로 교복이나 사복 중 본인이 원하는 것을 골라 입고 등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해 학생회가 주도해 설문조사한 결과 교복에 관해 만족과 불만이 각각 절반씩 나왔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학생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고 학칙을 개선하는 경험은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도 문제 해결에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지난해 경기도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유치원생 등 90여 명이 집단 식중독에 걸리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법원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등을 받는 유치원 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내용 이승재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해 6월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유치원. 유치원생과 가족 등 모두 97명이 식중독에 걸렸습니다. 이 가운데 18명은 용혈성 요독 증후군에 걸려 투석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보전식 규정까지 지키지 않아 감염 경로는 한 달 넘게 찾지 못했고 최대한으로 지금 검체가지고 지금 계속 검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안 나오기는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지. 치료받은 아이들은 다른 유치원에서 받아주질 않아 2차 피해까지 입었습니다. 주변 다른 학부모님들이 그 유치원 다녔던 아이를 받는 걸 굉장히 꺼려하신다. 좀 이해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못 보내게 된 거죠.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등을 받는 원장 A씨에게 법원은 징역 5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조리사와 영양사에겐 징역 2년 6개월과 2년이 내려졌습니다. 위생관리 소홀부터 역학조사 방해까지 모든 혐의가 인정된 겁니다. 재판부는 우선 이들이 범죄 단체처럼 조직적, 지능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개인적 이익에 대한 탐욕, 식자재 관리에 대한 무관심이 사고의 근본 원인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원장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유치원 운영을 교육자가 아닌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사고 뒤 역학조사관에게 오전식을 새로 조리하거나 다른 날짜에 만든 것을 제출해 조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영양사와 조리사는 저금 임금으로 고용돼 원장 지시로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태어난 지 2주 된 아기가 부모에게 맞아 숨진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 첫째 딸도 학대당한 정황이 있었는데요.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방문과 상담을 요청했지만 모두 거부당했습니다. 이 제도적 문제점을 오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고 토했다는 이유로 태어난 지 2주 된 아기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 부모. 미안하지 않으세요? 첫째 아이도 학대하셨나요? 한마디만 해주세요. 죄송하다는 말. 자식을 학대한다는 의혹은 1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아이 아빠가 당시 2개월 된 첫째 딸을 코피가 나도록 때렸다고 아이 엄마가 신고한 겁니다. 하지만 신고자인 아이 엄마가 재판 도중 말을 바꾸면서 첫째 아이에 대한 학대 혐의는 무죄로 판결났습니다. 다만 첫째 딸을 보호기관에 맡겨 이들 부부와 격리한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이들의 학대 성향을 강하게 의심했고 둘째를 출산하자 방문과 상담을 수차례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조사는 강제력이 없어 부모가 조사를 거부하면 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강제성을 띈 사례관리, 그러니까 가정을 방문할 수 있고 부모가 그 안에서 잘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있어야 되겠다. 그게 법적으로 마련되지 않으면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난해 적발된 아동학대 10건 가운데 1건이 보호자의 상습적인 학대로 나타났습니다. 아동보호체계의 강화 없이 처벌과 공분만으론 잇따르는 아동학대를 막을 수 없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 추진에 분수령이 될 제주도민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주도민은 반대, 공항 예정지인 성산읍 주민은 찬성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허지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KBS를 포함한 제주 지역 9개 언론사가 여론조사 기관 2곳에 의뢰해 실시한 제2공항 건설 도민 찬반 여론조사. 30% 넘는 높은 응답률을 보이며 5년 넘게 이어진 지역사회 갈등 현안에 대한 도민 관심을 그대로 표출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2개 기관에서 모두 제주 도민은 반대, 성산읍 주민은 찬성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제주도민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엠브레인 퍼블릭 조사에선 반대가 51.1%, 찬성이 43.8%로 반대가 찬성보다 7.3%포인트 높았고 한국갤럽은 반대 47%, 찬성 44.1%로 오차 범위 안에서 반대가 찬성보다 2.9%포인트 높았습니다. 성별로 분석해보면 찬성은 남성 집단에서 반대는 여성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는 40, 50대에서 반대가 높았고 찬성은 60대 이상에서 높았습니다. 나머지 세대에선 조사 기관별로 찬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반면 이공항 예정지인 성산읍 주민 500명만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선 이공항 건설 찬성이 반대를 월등히 앞섰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조사에선 찬성 65.6%, 반대 33%,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찬성 64.9%, 반대 31.4%로 찬성이 우세했습니다. 두 조사에서 모두 찬성 의견이 반대보다 2배가량 높게 나타난 겁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KBS를 비롯해 제주도 내 9개 언론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과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15일부터 사흘 동안 진행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제주도와 도의회, 전문가로 구성된 여론조사 공정관리 공동위원회 검증을 거쳐 국토교통부에 제출됩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이번 여론조사에 대해 제주도민 뜻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 오늘도 강원 산지와 동해안 지방은 대기가 무척이나 건조하고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산불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들 지역에는 대형 산불 위험 경보와 주의보까지 내려지겠는데요.
작은 불씨가 큰 산불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겠습니다. 현재 일부 수도권과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게다가 강원 산지에는 강풍주의보도 내려져 있는데요. 내일까지 강원 산지와 동해안 지방에는 순간적으로 초속 25에서 30m의 돌풍이 몰아칠 수 있어 강풍특보는 더 확대되겠습니다. 오늘 낮부터는 어제보다 10도 이상이나 기온이 껑충 뛰어오르며 포근해지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내일은 13도, 일요일인 모레는 16도까지 올라 4월 초에 해당하는 포근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앞으로 최고 기온은 서울이 9도, 대전 10도, 강릉과 대구, 진주가 13도로 어제보다 4도에서 11도 정도나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에서 3,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11시에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